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연결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둘, 셋! 부안의 관광용지와 군산의 산업용지를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1단계 구간은 총 연장 26.7km 가운데 절반가량인 12.7km 구간으로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은 내년 상반기쯤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게 새만금 개발의 핵심 대동맥이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와 함께 신공항과 항만 철도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이 두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 어느 곳이든 2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북아시아 경제허브인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가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관광 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예타의 면제, 그리고 충분한 재원의 확보,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30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땅과 바다, 하늘길을 기반으로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군산조선소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요구했지만 이 총리는 기다려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직 조선만이 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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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군산조선소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상시적인 조선업 구조 조정에 애꿎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조 원을 퍼주고 나서도 모자라서 선박 펀드 만들어준 배를 10척을 대우해다 주고 이번에 보니까 잠수함 또 대우해다 주고 작년에도 후위함 대우해다 몰아줬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을 마친 뒤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군산조선소의 실질적인 재가동의 해법을 요구했지만 이 총리는 기다려달라는 언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접촉은 계속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얻은 수확이라고는 생존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민간은행에서 주도를 하는 생존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참 개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금융위원회에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정부 대책이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던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정작 소외 지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전북보다 잘 사는 영남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고 최근 8년 동안 전북의 예산 증감률은 5.1%에 그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2008년 이후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분석했더니 이 예산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지특 예산은 9,318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북, 1조 1천억 원의 경남보다 크게 낮습니다. 지난 8년간 지특 예산의 증가율을 봤더니 경기도 69%, 경북 56%, 경남 14%였지만 전북은 5.1%에 불과해 전국 평균치인 21%를 밑돌았습니다. 전북보다 잘 사는 경북, 경남에 더 많은 예산과 큰 폭의 증가율이 적용돼 지역 균형 발전은 말뿐에 그쳤습니다. 원래 취지에 역행되는 그런 그 예산 배분이었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시정이 절대적으로 시급히 요구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이 9년째 10조 원에 묶인 것도 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균형 발전 강화이기 때문에 낙후 지역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특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예산을 바로잡지 않는 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아중저수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쉼터지만 잇따르는 자살 사고 때문에 자살저수지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경찰이 자살 예방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가 물에 빠진 여성을 안고 헤엄쳐 나옵니다. 물가에 있던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물로 닿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 위에다가 신발하고 가지 지갑 같은 거 소지품을 놔뒀더라고요. 소지품하고 그리고 맥주 캔 하나. 지난 1월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 홍모 양이 목숨을 끊은 곳도 바로 이 저수지입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한 횟수만 올해 들어 9번인데요. 이번 달에만 벌써 2명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중저수지에서만 9건의 자살 신고가 있었습니다. 수심이 깊지만 누구나 쉽게 물가에 닿을 수 있고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살저수지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전주시와 경찰이 자살 예방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살 시도자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라북도 여건상 예산이나 인력이 좀 미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심 속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아중저수지가 자살저수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두고 주민과 전주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는 해마다 4억 원의 기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민위원 등으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 사업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위원은 전주시가 임명하는데 주민위원 추천권은 전주시의회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이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가는 6명의 주민위원 후보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추천할 인원이 6명인데 6명만 후보로 통보했다면서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후보가 2배수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거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촉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의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시의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마을별 주민총회 등을 거쳐 적법하게 위원 후보를 뽑은 데다가 복수 후보 요구는 시의회 권한 밖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죠. 시 조례를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2배수 추천이라는 항도 없을 뿐더러 시의회와 주민협의체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말 주민지원기금 사용 방식을 두고 빚어진 갈등은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창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부지가 조성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남원시와 성균관대는 지리산권 자원을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하고 남원시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주 이를 협력해서 상생의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순창군 순창읍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조성됩니다.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맡게 되며 부지 조성 완료 시기는 오는 2022년입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전북개발공사와 잘 협력해서 순창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창 90호의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이곳은 수산물 판매장뿐만 아니라 식당과 민박까지 갖춰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관광지 육성 사업의 하나로 진안읍 로터리에서 마이산 북부 주차장까지를 정비하는 명품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무주군은 이 자리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태권시티 클러스터 조성,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 2014년 10.7%에서 2015년 15.5%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13.1%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2014년 27.5%, 2015년 23.5%, 지난해 27%로 전북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X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코레일 측 관계자와 만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익산 시민의 염원을 설명했고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등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익산역 광장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지만 코레일 측은 예정 부지가 사실상 국유지이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평일까지 넓힌 한옥마을 차량 운행 통제를 풀었습니다. 전주시는 평일인 지난 24일부터 이번 주 내내 한옥마을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로 했다가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다면서 차량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운행을 계속 통제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다이아 반지를 훔친 혐의로 56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정읍시 감곡면 지인의 건축설비 사무실에 들러 대화를 나누다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와 금목걸이 등 모두 1,1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현재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오후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